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계좌 속에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플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결과와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또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는 오늘 알찬 교육 강의와 또 히든 종목까지도 정말 알짜배기 종목으로 골라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또 노란톡방과 함께 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뿐만 아니라 생방송 중에 저희 열려있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6007-8339번 함께 해주시면 종목 상담 전화로도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봐도 유쾌한 이 남자, 우리 수급을 잡는 흐름, 주포 이현민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포 이현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자주 뵈니까 사실 뭐 특별한 인사는 없고요.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1시간 하거든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뭔가 좀 플러스 레슨도 준비했으니까요.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 시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먼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64.09%, 유일 로보틱스 29.66%, 인텔리안 테크로 14.64%고요. 모아데이터 24.46%. 와, 그리고 이 종목 단기간 슈팅이네요. SBB 테크로 47.29% 수익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수익률에 있겠죠. 한 종목씩 좀 리뷰 부탁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상신 EDP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멘토님이 매도를 안 하셨네요. 어떻게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가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뭐 최근에 조정이 꽤 강하게 와가지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거의 뭐 매도가 나가는 분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버텼습니다. 버틴 이유가 일단은 수급의 힘이 좋고 상신 EDP가 제가 삼성 SDI와 손잡고 걸어가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삼성 SDI의 뭔가 이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뭐 지은과의 합작 공장, 그다음에 이제 볼보와의 어느 정도 협력 기대감, 그리고 BMW와도 이제 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살아 있고 최근에 이제 인터 배터리가 있었죠. 지난주에. 인터 배터리에서도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이제 선보이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좀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25,000원 선하고 이제 13,000원 선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저가 라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다가 올해 초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올해 초에 매수를 했는데 3월달 초에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사실 이러고 나서 추가 슈팅이 나왔는데 그 후에 사실 밀렸죠. 제가 이때도 매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21선 지지받고 제가 말했던 포인트는 이 박스권 상단 라인, 돌파했던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걸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 21선에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67.79%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제가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 뚫고 올라와준 상태에서 좀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때 우리가 약간 매도를 할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홀딩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삼성 SDI와 손잡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멘토님께서는 상신 EDP로 64.09% 아주 큰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도 어떤 수익률 안겨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종목 수익률 리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도 우리 멘토님께서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는데요. 23.73%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중이신데 어떻게 또 목표가를 정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전략과 방향성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아 데이터는 제가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23%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지만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사실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그다음에 2차 상승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하단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고 거래가 줄으면서 이제 뭐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차 상승 구간 때도 그렇죠.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거래가 줄면서 이제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 평선 어느 정도 좀 수렴해주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사실 모아 데이터가 지금 인공지능 AI가 오랜만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오늘 좀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인공지능 AI랑 이 데이터 관련주들은 사실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커플이다. 초거대 AI가 상용화가 되려면 사실은 이 데이터가 꼭 대량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받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 관련주를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2차 상승 이후의 조정 구간에서 지금 다시 돌려 세우고 있는데요. 전고점 이제 돌파를 할 것으로 저는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는 제가 보고 목표가를 좀 잡을 예정입니다. 이 라인에서 좀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도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맞고 네. 떨어지더라도 좀 버텨주고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는 사실 이미 1차적으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해놨고 그래서 마음 좀 편하게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급할 거 없잖아요, 사실.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짝꿍 바로 데이터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 관련주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만큼 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보면서 좀 보유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아 데이터로 이미 29.66% 강한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24.46%네요.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고요. 또 급등한 종목도 보유 중이십니다. 맞습니다. SBB테크네요. 네, 다음 네. 종목. 이 종목이 바로 네.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 나온 종목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자, 급등하는 종목 수급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SBB테크 크게 단기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약 50% 가까운 수익률 멘토님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 일단은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죠. 근데 로봇 섹터가 사실 이번 연도로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로봇용 감속기가 사실 이 로봇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SBB테크가 사실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일본에 이제 H사라고 이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거의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내놓은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국내에 이제 있는 업체들도 사실 이 업체로 좀 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죠. 현대그룹에서 사실 로봇 쪽 이제 로봇용 감속기 업체를 인수를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살아났었는데 그때 사실 이 종목도 같이 움직였었는데 SPG가 그날은 더 많이 갔죠. A사가.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버텨주면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3월 초에 매수를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날 매수해서 매수한 이유가 사실 2,800억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뚫어졌죠. 뚫어주고 나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강한 상승세 거래 약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강하게 뚫고 올라왔을 때는 네. 우리가 버텨주거나 상단에서 버텨주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 관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제가 써먹으면서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좀 추가 슈팅이 바로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좀 빠지다가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렇게까지 사실 크게 바로 슈팅이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좀 단거리 종목으로 보고 있긴 했지만 추가적인 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46% 정도의 이제 수익률로 제가 보유 중인데요. 그럼에도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매도를 안 하고 보유 중인 이유는 갭상승한 이 자리.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뭐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73,700원이네요. 73,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홀딩합니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하고 5일선에서 지지받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갭 뚫으면서 또 2,000억이 들어왔어요. 네.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아직 살아있으면 홀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73,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고 이제 전고점 뚫어주면서 어느 정도 돌파 슈팅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SBB테크 역시나 수급의 움직임으로 멘토님께서 잘 잡아주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방송이 끝나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급등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우리 전화 창구가 있습니다. 상담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026007-8339번으로 네 계좌에 있는 나를 정말 속썩이는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멘토님과 이 시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해당 종목 우리 멘토님께서 중장기 선수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언제까지 좀 봐도 괜찮을 건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가 사실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하는 업체잖아요.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 영업이 뭐 빠질 거 없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말 정도에 아마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올해에는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업체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인텔리안 테크죠. 왜냐하면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나 원액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이제 파이가 어느 정도 좀 캐파가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텔리안 테크는 사실은 뭐 땡큐죠. 인공위성 많이 띄우다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나중에 6G 환경까지도 돼야 되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6G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궤도 위성을 띄워야 6G 이제 환경이 좀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궤도 인공위성이 많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궤도 인공위성용 안테나라는 이 업체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15%. 이 종목은 사실 1차 매도도 안 했어요. 지금 뭐 매수하고 나서 계속 이제 홀딩 중인데요. 그런 이유가 있죠. 지금 9만 원대를 제가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9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윗꼬리가 강해 달리면서 사실 매물대를 맞고 좀 빠지죠. 이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똑같은 라인에서 지금 쌍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이제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9만 원대를 이제 좀 강하게 거래가 이제 강하게 터지면서 돌파를 해줄 시에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는 15%가 아니고 그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에서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는 단기 급등 종목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에도 정말 강한 힘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중장기 투자하면 아무래도 이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의 성장성도 아주 좋은 이 저궤도 위성 관련주 인텔리안 테크로 이미 또 수익률을 내주셨지만요. 앞으로도 또 상승 모멘텀이 길게 지속적으로 또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전략까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25분 정도, 3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바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수익률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멘토님께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고요. IS 동서인데요. 멘토님, 손실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종목 하다 보면 손실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얼마나 그 대수롭다고. 그럼 그 전에 종목도 15%, 46%, 23%, 67% 다 수익 났는데 한 종목 손실 났다고 제가 무슨 신입니까? 다 수익이 납니까? 전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저도 무조건 그 손실이 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손실 난 종목을 가지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AS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전벨트 있어야죠. 안전벨트도 우리는 그 안전벨트는 제가 뭐 지난해 한 10월 달부터 계속 사실 제가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전벨트 운전할 때 안 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매고 해야 돼요. 그 경찰한테 잡힙니다. 예. 일단은 IS 동서가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주가 유럽 핵심 원자재보 CRMA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날 들어갔습니다. 이날 들어가고 장대 양봉 터지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눌림이 왔고 그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그 후에 사실 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장이 좋지 않아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럼 전략을 좀 짜야겠죠. 마이너스 7%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는 갭 상승한 이 장대 양봉 거래 2천억 이상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 하단 라인을 우리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딱 그 안에서 사실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이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이 라인 이탈했는데도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고 이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라인 이탈하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정리를 과감하게 해도 되는 이유가 다른 종목도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가 종목 한 종목에 너무 이렇게 목매일 필요 없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라인 이탈 안 하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마음 차분하게 이제 가지시고 마이너스 7% 정도에 이렇게 너무 우리가 흔들리다 보면은 뭐 큰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 애프터 서비스죠. 그래서 이 종목 네. 갖고 나왔으니까 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제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멘토님께서는 종목 추천만 그냥 단순히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이 나는 종목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멘토님께서는 꼼꼼하게 또 AS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타고 입장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볼까요? 상신 EDP 해당 종목으로 67.79% 수익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69.66%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로 15.28%, 모아데이터 23.73%, SBB 테크로 46.92% 급등입니다. 여기에 지금 IS 동소에 대해서 자세한 끝까지 AS를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일 때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화면에 노란색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 또 관심 종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 업종 속에 종목이 있다라고 하죠. 모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네, 첫 번째 이슈 멘토님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이슈로 제가 가지고 나온 그런 섹터는 이제 LFP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하죠. 이제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인터 배터리 2023에서 LFP 배터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국내 3사가 LFP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미국 내 중국 LFP 이제 배터리 적용에 대한 이제 제안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이제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국내 3사가 그동안 3원계 배터리만 많이 했는데 LFP 배터리를 왜 많이 할까요, 사실? 그러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의아하죠. 왜냐면 이게 저가형 배터리를 왜 많이 할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고 이제 테슬라나 뭐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가격 네. 경쟁. 그러니까 이게 좀 저가형 모델도 이제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있다. 고객사의 이제 어느 정도 니즈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등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LFP 이제 배터리를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FP 배터리의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이 과충전과 또 과방전 뭐로 인한 화재 위험이 좀 낮은 편이고 배터리 셀이 열화되는 현상도 이제 적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길다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개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비교적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는 부분도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최근 그리고 좀 단점이었던 에너지 밀도 같은 부분은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 이제 경쟁에 대한 이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죠. 이제 CATL이 점유율 1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네, 하지만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LFP 배터리 좀 관련주들과 LFP 배터리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슈가 좀 되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잘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죠. 일단 탑 머티리얼인데요. 2차 전지 분야 이제 소부장 기업이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를 이제 제조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2차 전지 제조 기업 A123 시스템즈에서 이제 LFP 전극 개발에 성공한 연구진들과 고성능 전극을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이고 LFP 및 하이 망간계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 설립도 좀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FP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까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상단에 53,000원 그리고 3만 원. 이 라인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항 맞고 빠지고 그다음에 좀 돌려 세우는 모습, 돌려 세우다가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죠, 사실. 제대로 된 돌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중간에 바로 빠졌잖아요. 근데 이날 굉장히 강하게 거래도 많이 터지면서 이제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이걸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언제 우리가 그래도 바라봐야 되냐. 조정이 왔는데 이제 5일선이나 11선, 21선 이동평균선을 좀 잘 보고 계시다가 그 맞닿았을 때 좀 강하게 지지가 나온다. 이럴 때 우리가 좀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한번 수익을 좀 짧게 먹고 나올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이유는 수급이 들어왔고 네. 상승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세 좋은 종목이 한 번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은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 한 번에 바로 꼬꾸라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한번 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할 구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거래가 좀 들어올 때 우리가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 우리 멘토님께서 첫 번째 이슈 업종으로 꼽아주셨고요.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또 안정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종목으로도 탑 머티리얼 꼽아주셨고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수급이 붙은 만큼 앞으로도 또 단기로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나도 함께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나도 전략 함께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 바로 입장하시면 오늘의 관심 종목 탑 머티리얼 대응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일까요? 인공지능 AI 관련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AI가 사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잖아요. 최근에 좀 쉬는 모습이 있었어요. 시장도 뭐 이렇게 좋지가 않았고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에서 21일이었죠.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바드를 오픈한다고 밝혔고, 바드는 사람처럼 좀 묻고 대답을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챗 GPT의 어떻게 보면 대항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할 것이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당분간은 미국과 영국의 일부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다른 언어권에 대한 확장은 시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구글 이제 기술진들이 아직까지는 이 바드가 조금 성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는 아직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가다듬어지면 많은 국가와 좀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드는 스스로 실수를 한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답변할 때마다 매번 나는 바드다. 당신을 돕는 뭐 그래요? 창의적 협력자이다. 네. 뭐 나는 한계가 있고 항상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당신의 피드백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글이 페이지 상단에 어느 정도 이제 실린다고 합니다. 겸손하네요. 네. 네. 겸손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완벽하지 않은데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완벽하지 않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개선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시행착오도 겪고.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 바드가 당신이 뭔가 피드백을 주면 나는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칭찬을 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이런 마인드 보면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 바드를 이제 오픈함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챗봇 경쟁이 좀 본격화가 될 전망인데요. 구글은 검색 서비스 외에도 이제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모든 주요 제품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고 챗 GPT 개발사인 이제 오픈 AI를 좀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검색 엔진인 빙을 출시한 데 이제 이어서 엑셀과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워드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뭐 오피스 365죠. 오피스 365에도 생성형 AI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저도 최근에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네. 뭐 나름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뭔가 이런 사무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다 보면은 사실 이 관련주들이 당연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실생활에 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슈 종목을 좀 봐야죠. 네. 위세 아이텍인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AI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리고 시각 특수효과 전문 업체인 디벡스 알랩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메타버스 시장도 이제 같이 좀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국내 최초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제 출시를 해서 빅데이터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뭐 1위라는 거는 기술력을 그 정도 어느 정도 입증을 좀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 AI 시장이 지금부터 25년까지 연평균 16% 정도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6%니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이러는데 사실 뭐 글로벌리한 이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위세 아이텍이 뭐 아직 주가가 아직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은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 2차 상승까지 나오고 조정받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또 거래 한 8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사실 한 번도 상한가가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만 많기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래가 800억 들어왔고 상한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 이동평균선 수렴해주는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좀 발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밀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 뭐가 있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저항대가 있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좀 눌릴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세 아이텍 우리 멘토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AI 관련주 또 언제 순환매가 돌아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요즘에 계속해서 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만큼 우리 멘토님의 전략까지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세 아이텍 오늘도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좀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해주셔도 우리 멘토님
멘토님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이 꼽아주신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챙겨가셔서 여러분의 계좌에 정말 빨간불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지금 빨리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속의 종목은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슈로는 우리 LFP 관련주, LFP 배터리 관련주로 멘토님께서 두 가지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탑 머티리얼 잡아주셨고요. 또 그리고 인공지능 AI로 여러분들께 위세 아이텍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관심 종목으로 잡아놓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해당 종목들은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전략, 대응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률 나이스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께서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20분 정도 남았네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또 우리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교육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플러스 레슨. 주식 격언에서 배우는 주식의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이죠.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거에서 배우는 거 좋아하는데 네. 오늘도 또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문제를 풀어주실 두 분이 항상 여기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네. 문제를 좀 가지고 또 왔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시청자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눈높이 교육을 잘하다 보니까 사실 음. 이렇게 좀 문제도 내고 여러분 좀 맞추는 재미도 있고 약간 이러면서도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른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럭무럭 잘 자라지 않았나. 그럼요. 라고 생각하고 주식도 이 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이렇게 잘 올라요. 네. 크게 오르고. 이 말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 주식은 결국 기대감이 중요하단 말이다. 그리고 2번, 바꿔 말하면 기대감이 사라지면 주가도 하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3번, 아무리 좋은 꿈이 있는 이제 주식이라도 꿈에 해당하는 매출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간다. 그리고 4번, 꿈의 스케일이 클수록 주가는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 네 가지 질문, 문제 중에서 이 말은 좀 틀렸는데 하는 문제를 찾아주세요. 3번 아닐까요? 3번이요? 일단은 네. 현정 앵커님은 3번, 네. 제나 앵커님은 저는 4번 가겠습니다. 4번이요? 네. 4번 괜찮으세요? 3번 괜찮으실까요? 아, 네. 사실 3번 하고 싶은데요. 네. 4번이랑 3번이 조금 에이. 고민됐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 4번으로 하시고 네. 3번으로 하시고 제가 뭐 이거는 두 분들한테도 뭔가 나중에 한번 공약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예, 왜냐면 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네. 건데 와. 정답은 우리가 아무래도 옛날에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거 있죠?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보다가 잘 모르겠다. 긴 게 정답이죠. 3번 네. 정답이죠. 현정 앵커님 뭐 최근에 주시나요? 뭐 계속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난 시간엔 제나이커님이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서운해요. 어쨌든 네. 3번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풀고 가야겠죠. 우리가 그쵸. 문제만 내면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꿈이 있는 주식이어도 꿈에 해당하는 매출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간다. 근데 이 말로 보면은 꿈에 이제 해당하는 매출이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또 재무제표까지 준비했거든요. 와.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실 네. 22년도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22년도에 사실 매출액이 384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3억이에요. 근데 이 어떤 종목의 재무제표일까요? 글쎄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제 보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심지어 빨간불이 나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오. 한 종목의 네. 그 재무제표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어떤 종목일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멘토님. 약간 뭐 로봇 관련주인데 유일 로보틱. 유일 로보틱스의 이제 재무제표인데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수익률이 29% 정도가 되죠. 맞아요. 그런데 재무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건 일단은 재무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네.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로봇 관련 업체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버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엄청 뛰었죠. 하늘을 날고 있죠. 그렇죠.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럼 재무만 보고 투자했을 때는 이 종목 우리는 하나도 못 잡잖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꿈이 뭐냐? 기대감이죠. 기대감.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을 살아있는 오. 섹터에서 살아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네. 사실 성장성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식이 뭡니까? 좀 선반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다. 근데 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꿈은 근데 네. 지속적으로 가져갔을 때 계속 매출이 안 따라온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꾸라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처음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을 때는 우리가 재무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도 미래에 어느 정도 선방향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재무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슈나 이제 앞으로 성장 그런 기대감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를 때가 사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가장 클 때가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대감을 우리가 이용해서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때는 또 이 기대감을 이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용해서 저는 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스타일의 좀 매매를 좀 같이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른다. 주식 격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매매 전략 우리 멘토님께서 또 챙겨주셨습니다. 주식 기대감에 올라가는 만큼 이 기대감 있는 종목들 오늘도 우리 멘토님께서 꼽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우리 멘토님께서 무려 2가지나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정말 많은 수익률들로 입증이 된 만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멘토님의 히든 종목 만나보기 전에 수익률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멘토님의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신 EDP로 67.79% 크게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로 29.66%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인텔리안 테크로도 강한 수익률 주셨습니다. 15.28% 달리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 빼놓을 수 없겠죠. 23.73%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SBB테크 로봇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50% 가까운 큰 수익률 주셨습니다. 46.92% 달려가고 있네요. 주포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이었습니다. 네, 멘토님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글로벌 이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또 23일 새벽 3시에 FOMC 정례회의에 대한 우리 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어떤 전망치로 흘러갈 수 있을지 멘토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일단은 FOMC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생각하시다시피 베이비 스텝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베이비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제일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다 예상하는 범위에서는 사실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격투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보고 맞으면은 그로기가 안 오는데 안 보고 맞았을 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맞았을 때는 사실 다운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FOMC 지금 결과가 우리가 거의 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25bp 인상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요즘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다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강한 섹터들은 그래도 좀 강하게 더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엄청난 뭔가 폭등이나 이런 거를 사실 급등이나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사실은 내일 나오니까 내일 우리 장전에 어느 정도 좀 이슈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조금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정보도 같이 얻으시고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중에 좀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좀 해도 괜찮아요. 네. 이런저런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 전망은 제가 보고 있는 FOMC 전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그런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당한 변동성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엄청난 우리가 이거 뭐지 하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5bp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조금 모이고 있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예상치대로 이 부합을 할 것인가에 좀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면 또 내용을 정리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내일 또 FOMC 이후의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기대되는 히든 종목까지도 알짜배기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멘토님 통해서 우리 만나볼까요? 같이. 네,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 네. 자, 하단에 있는 조심스럽게.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세요.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지 멘토님과 함께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히든 종목 첫 번째부터 열어볼까요? 네, 뭐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글리콜 에테르와 계면활성제, 이름 좀 어렵죠? 네, 글리콜 에테르와 계면활성제, 특수 산업용 유화제 등 이런 뭐 다양한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고, 이재용 이제 삼성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을 했습니다. 아마 2월 말 정도에 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을 한 업체이고요. 한국화학연구원과 LG에너지솔루션과 이제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쉽게 상용화가 되긴 힘들어요. 근데 그래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근데 맞아요.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안전적인 부분, 안전적인 부분. 왜냐면은 이 2차 전지가 사실 이 기존에 있던 이제 배터리들은 사실 이 전해액이 액체잖아요. 근데 전고체 말 그대로 이제 고체입니다. 이제 이 액체가. 그래서 이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좀 쓸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뭐 인터 배터리에서도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전고체 네. 배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말쯤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급등하고 이제 저항 맞고 좀 빠지는 모습. 하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를 다시 해줬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 들었어요. 3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온 모습이고, 전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전고점 돌파해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쉬어가면서 뭐 거래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루 정도 쉬어갔을 때 그 다음 날이나 그 며칠 후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 이 종목은 일단은 오랜만에 다시 단거리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에 지금 스타트 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총만 또 올리면 또 팡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수급의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이슈가 될 때 최근에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단거리 선수 나왔네요. 이렇게 단거리 선수라고 멘토님이 언급해 주시면 급등, 또 단기 스윙 충분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이 첫 번째 히든 종목 여러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삼성 SDI 연구소의 배터리 라인이 점검이 되면서 또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했던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배터리 관련주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입장하셔서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멘토님께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사실 중국 리오프닝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중국 리오프닝 뭔가 했을 때 화장품이 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같이 엮이기도 하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체적으로 구축한 역직구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이제 150여 개의 국가의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유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한다는 그 얘기는 사실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을 좀 보고 우리가 물류센터를 구축한다는 얘기겠죠. 사실 그리고 K뷰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뷰티가 사실 K 컨텐츠, K 팝 다 요즘 잘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K 컨텐츠가 특히 이 부분과 이제 좀 맞닥뜨릴 수가 있겠는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여자 배우들이 이제 화장품을 쓰고 화장품을 쓰는데 네. 이제 블라인드 봤을 때 이 브라운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 맞아요. 조명도 있고. 그래서 저 나라는 저 화장품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K뷰티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좀 커질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성장에 대한 이제 수혜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도 이제 아마존 뷰티 이제 뷰티 카테고리 내에 K 뷰티 인디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이 말은 뭐냐? K 뷰티가 인기가 꽤 많다.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K 뷰티가 요즘에 인기가 좀 그래도 해외에서도 좀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 네, 이 정도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사실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채널대를 2개를 키워놨죠. 이제 채널대가 하단, 상단이 있잖아요. 이 네. 하단, 상단 안에서 사실 지금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상단, 하단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3,000원 라인. 이제 3,000원 라인에서 지금 최근에 돌려 세우고 있는데 이 라인이 사실 여기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로 작용했던 구간에서 여기서 돌파를 해준 뒤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최근에 여기서 지금 돌려 세우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5일선도 어느 정도 조금 뚫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밀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대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좀 하단 라인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매수를 해보면 사실 상단까지 튕겨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얻을 수도 있고 이 종목은 최근에 그리고 또 대중교통 마스크 벗었잖아요. 드디어. 해방이에요. 네, 이제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이쪽 섹터의 관련주들은 충분히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뷰티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또 특히나 또 OTT 시장이나 K 컨텐츠로 인해서 K뷰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따끈따끈한 이슈,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크 속에 감춰뒀던 내 얼굴 이제는 관리를 해야겠죠. 관리하기 딱 좋은 이 화장품 섹터 여러분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우리 멘토님이 잡아주신 이 종목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방송 중에는 절대로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을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이현민 멘토님께서는 내일장 이 FOMC 결과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봐 주신다고 하니까요.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의 2가지 히든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주 2가지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향성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1분 남아 있습니다. 1분 동안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알찬 정보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현민 멘토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